고령 친화 식품 관련된 발표인데요. 마티아스 쿡 바이오준 CEO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연화식, 노약자 및 노인을 위한 현대 영양 개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셨나요? 잘 들리시나요? 날씨 어떠신가요? 그쪽은? 굉장히 춥고 비가 옵니다. 한국은 매우 덥고 지금 습도가 높습니다. 부럽네요. 준비가 되셨으면 스크린 공유하고 본격적으로 발표 부탁드립니다. 스크린 보이시죠? 공유했습니다. 발표 시작 부탁드립니다. 먼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 기회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께 새로운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에 우연치 않게도 한국에서 손님이 오세요. 그래가지고 저희 연화식을 한국에서 구현하기를 희망하시는 파트너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방에서 이틀 동안 영양적인 새로운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국 분들께 설명을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한국에도 이런 연화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스무스 푸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새로운 영양적인 컨셉이라고 할 수 있죠. 음식을 씹거나 삼키는데 문제가 계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부드러운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함부르크는 다 아실 겁니다. 함부르크에 굉장히 가깝게 저희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는 2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식품과 관련되어 있는 파우더 제품만 현재는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생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위탁 생산 역시도 한 번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씹는 거랑 삼키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 두 개를 좀 끊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씹거나 삼키는데 문제가 있으면 노인분들에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씹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치아나 아니면 구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삼키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인지기능 저하라든지 알츠하이머, 암, 뇌졸중과 같은 질병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는 하루에 2000번씩 삼킨다라는 행위를 하는데 우리가 이걸 잘 인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건강한 사람한테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냥 뭐 먹고 삼키고 하잖아요. 하지만 뒤로 돌아가 볼게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삼키기나 씹기라는 행위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요, 소화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이라는 것이 식도를 통해서 위로 들어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잘못하면은 기도를 통해서 폐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도 쪽으로 음식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은 아주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폐에 음식이 쌓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폐렴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연하곤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연하곤란이라는 것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5억 9천만 명의 사람들이 연하곤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음식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하곤란이라는 걸 사람들이 연하곤란으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침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것 자체도 연하곤란에 대한 하나의 질병 지표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그냥 뭐 한 번 문제가 생기고 오후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아주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기침을 한다라든지 이러면은 질병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씹고 삼키는 행동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연하곤란이라는 것이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고 통제가 되지 않으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삶의 질의 측면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는 잘못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사람들이 음식을 먹다가 목에 걸리면 어떡하지? 숨 막히면 어떡하지? 이런 걸 걱정을 하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아예 사라지고 체중은 빠지게 되고 영양실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사이에서는 탈수 현상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물을 마시고 그리고 뭔가를 마셔야 되는데 이게 통증으로 이어지고 고통스럽다라고 하면은 탈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자연적인 반사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먹고 마시고 하는 거는요. 근데 그 자연적인 반사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흡인성 폐렴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폐렴에 걸리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씹기, 삼키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사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노인 사망을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하곤란 때문에 무증상 흡인이라든지 아니면 폐렴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가 10% 가까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양소, 그 이상의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한국도 여기에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양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양로원에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삶의 마감을 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요양원의 음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 참여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양원이나 아니면은 양로원에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저녁에는 뭐가 나올까를 아침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 소통, 교류에 있어서 식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활동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하지만 연하곤란이 있는 분들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상적으로는 일반 노인분들이 드시는 거와 똑같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겠죠. 연하곤란이 있으면은요. 한국에도 이 컨셉이 이미 잘 알려져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이미 초기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이나 아니면은 호주, 캐나다를 보게 되면은 이 컨셉이 훨씬 더 많이 개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IDDSI라고 해가지고 국제연화장애 규정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은 언어를 말할 수 있도록 IDDSI 표준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군을 보게 되면은 이 IDDSI 즉 규정식에 대해서 모든 식품군을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다른 회사는 전체 이 카테고리를 다 커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튜브 영양벽, 즉 경관식을 해야만 되는 경우에는 연하곤란의 가장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아예 맛을 못 보는 경우도 있고 입이 마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현대적인 식품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은 저희가 액체에다가 저희가 기본적인 맛을 자극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 맛을 저희가 액체에다 넣는 거죠. 그래서 아픈 환자들에게 조금씩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구체적으로 삼키는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맛 자극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한 티스푼을 주게자면은 2mm 정도를 투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키는 행동이 필요하지는 않죠. 하지만 침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환자분들에게는 다시 맛보기라는 활동을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사과 주스라든지 생선 수프라든지 아니면 와인 등을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액체류의 식품을 가지고 이런 제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독일 양로원에서 어떻게 음식을 점도 있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을 점도 있게 만든다라는 거는 사과 주스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증점제를 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과 주스가 어떻게 보면은 꿀처럼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액체류의 약간 점도 있는 형태가 장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기도에 액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도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현대적인 증점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가 요건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증점제의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도가 점점 높아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투여를 받는 환자들이 혹은 먹는 환자들이 점도에 대해서 일관성을 계속 느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점도에 대한 일관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시간이 됐던 아니면은 3시간이 됐던 점도 자체가 바뀌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밀라제 내성이 있어야 됩니다. 입에 침에 보게 되면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침이 음식에 묻게 되면은 점도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침이 닿으면은 수분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침에 음식이 닿았을 때 수분화가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전분 성분 제품을 이런 식으로 썼을 경우에는 다시 수분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밀라제에 대한 내성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식량이라는 것, 식품이라는 것은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변형된 식품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식품과 외관, 색상, 맛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현대적인 증점제라고 한다면 외관, 색상, 맛에 변화를 가져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뢰성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도 50만 건 이상의 식사가 계속해서 증점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량 혹은 계량 수푼이라든지 아니면 지시 설명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증점제가 굉장히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계량 수푼이 있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간호사 선생님들이 식품을 줄 때도 명확하게 증점제를 용량에 맞게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래야지 제대로 된 음식에 대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잔탄검, 즉 옥수수 전분 성분을 사용을 해서 이 모든 요건을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게 되면은 점도가 높아진 음식과 일반적인 음식에 대해서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 같은 경우도 점도를 높인다라고 하더라도 외관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맛도 일반적인 물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경관식을 먹기 이전에 일반적으로 죽이나 푸딩 같은 거를 먹게 돼 있습니다. 죽이나 푸딩 같은 경우 외관이 그렇게 이쁘지도 않고요. 그리고 맛도 없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밀크숲 같은 경우를 주고 있는데 저희는 새로운 식품 기술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식품의 매력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폼, 거품 타입의 식품을 저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액체로 되어 있는 식품이 있으면 아니면 액화가 되어 있는 식품이 있으면 아이스크림과 같은 일관성을 지닐 수 있게 바꿀 수 있습니다. 좋은 예시가 몇 가지 나와 있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토마토나 오일을 활용을 해가지고 아주 크리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크림 휘퍼나 블렌더를 썼을 경우에 특정 텍스처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맛을 내면서 그리고 입에서 바로 녹지 않게 음식을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현대 텍스처라이저가 잘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음식을 녹이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고 아니면 액화가 되지 않게 저희가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영양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점심에서 독일은 메인 코스를 먹습니다. 음식이라는 거를 현재는 그냥 전기 믹서기 같은 걸로 갈아가지고 그냥 블렌더로 갈아가지고 주는 경우가 있고 스푼으로 떠먹어라 이렇게 죽처럼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양원에서는요. 근데 이게 뭐 잠시 후에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시각적으로 그렇게 좋지가 않죠. 그래서 퓨레 및 정제식품이라는 거를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최대 입자의 크기라는 게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가 없더라도 입과 혀로 분쇄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고요. 기존 시기와 외관과 맛이 다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요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요양인들과 동일한 음식으로 보여야 한다라는 요건이 있고 실제로 이게 가능합니다.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식사를 제공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퓨레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양상추 그리고 소고기, 감자를 가지고 퓨레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섞어가지고 만들었는데 글쎄요 시각적으로 그렇게 이쁘지는 않네요. 근데 가운데 있는 것처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세 개를 한 번에 섞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공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감자다, 야채다, 고기다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서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스 스푼으로 퍼가지고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현재 텍스처라이저가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오리지널 음식과 거의 똑같은 형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살펴봤을 때 퓨레식이랑 일반식이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세지랑 감자를 아주 좋은 형상으로 만들어 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예시가 여기에 나와 있네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색감 영양적 가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양 가치가 굉장히 높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퓨레에다가 영양적인 강화가 가능해야 됩니다. 버터라든지 오일 성분을 통해서 영양적 강화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방에서 서빙을 하는 데 있어서 음식을 일일이 다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표준화가 되어 있고 아주 빠르게 조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장도 쉬워야 되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팀 오븐이 됐던 아니면 전통 오븐이 됐던 아니면은 전자레인지가 됐던 제가열을 굉장히 단순화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늦게 일어나서
음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조리를 하시는 분이 그냥 단순히 재가열을 해가지고 단순하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자레인지에 그냥 데펴서 먹을 수 있는 형태여야만 합니다. 저희가 6년 이상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텍스처를 수정을 한 빵이나 파이 같은 경우도 만들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아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일은 빵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빵 레시피가 3,000개 이상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것을 방증하는데요. 연하 곤란이 있는 사람들은 빵을 먹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빵이라든지 습이라든지 이런 거를 먹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단순 숲이라든지 죽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이 나왔고 텍스처를 조작을 한 식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로원에서는 이런 형태의 빵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빵을 말린 다음에 퓨레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잘 조합을 해가지고 텍스처라이저랑 조합을 하게 되면은 좋은 음식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자를 수도 있고요. 펴바를 수도 있는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로원에 있는 빵을 가공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맛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입에서 덩어리가 남지 않아야 되는 요건이 있고요. 그래서 입에 덩어리가 남지 않게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목에 걸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단백이라는 부작용 아닌 부작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단백질이 높다라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반적인 빵과 비교했을 때 30% 이상 단백질 함유량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내용이라는 것이 하지만 주방에서 다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케어를 해주는 쪽과 그리고 사람들을 돌봐주는 분들 그리고 간호사 분들이 다 협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소 공급을 잘 하기 위해서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식품이라는 것은 영양소 공급 그 이상이고 사회적 활동의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영양소의 공급이 있어야지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고 요양원에 있는 입주자들의 삶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연구를 살펴보더라도 식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죄송합니다. 연하 곤란을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연하 곤란 환자의 영양 관리를 위해서는 케어와 주방의 협업이 필요하다라고 다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환자들의 영양적인 니즈가 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주방에게 그 니즈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음식이 서빙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스푼을 통해서 음식이 함부로 망가지지 않도록 저희가 음식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양로원이나 요양원에서 음식이라는 것은 영양 공급 그 이상 그리고 사회 활동의 일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영양소의 공급이라는 것은 요양원 입주자들에게 있어서 삶의 질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독일과 그리고 국제적으로 다양한 유럽의 대학교들이 했던 과학적인 연구를 보시게 되면은 연하 곤란이 있더라도 적절한 일관성이 있는 음식을 잘 먹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퓨레 타입의 음식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드실 수 있고 그리고 체중도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6주에 거의 1.5kg 가까이 체중이 증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 받겠습니다. 기술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질문 있으면은 질문 받겠습니다. 온라인 참여자분들 채팅에 질문 남겨주시고요.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에는 Q&A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마호로님 이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요. 마호로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바이오준이 아주 좋은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열정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화곤란 환자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인사이트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든 질문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들었는데요. 기술적으로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스무스 푸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텍스처라이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의 맛과 영양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텍스처라이저를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맛과 영양을 어떻게 유지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스무스 푸드에 대한 컨셉이라는 것은 현대적인 텍스처라이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텍스처라이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요거트라든지 아니면 케찹이나 아니면은 상용, 빵, 소세지 등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텍스처라이저를 어떻게 특정 유용 사례에 대해서 잘 조합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품식을 준비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4개의 텍스처라이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셀룰로스, 잔탄검, 마이저 익스트림, 그리고 요타켈라게나 이렇게 4개를 섞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텍스처라이저가 존재하고 있는데 유타켈라게나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크림 같은데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조류에서 추출한 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거품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셀룰로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잔탄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품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음식을 만들고자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텍스처라이저를 저희가 조합을 하는 게 각각 달라집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빵이라든지 거품이나 이랬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텍스처라이저의 조합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텍스처라이저를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품산업에서 텍스처라이저가 워낙 많이 사용되니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티아스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스무스 푸드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고 스무스 푸드는 현대의 영양 개념으로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